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행기 타고 여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 센스 있는 인사.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그래요. 아니, 비행기 얘기를 왜 하신지 전 알아요. 아, 보통 두 분 이제 비행하실 일 많이 있으시죠? 뭐 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끔 있습니다. 있으시죠. 네. 이코노미석 타세요. 저기 뭡니까? 그 위가 뭐죠?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안 타봐가지고 제가 비즈니스석 타세요.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제일 싼 거 타고요. 네. 가끔 의뢰인이 좋은 표 끊어주면은 호사를 좀 누려봅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의뢰인이 표도 끊어줍니까? 가끔 있죠, 가끔. 중대한 일 맡았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코노미석을 주로 이제 우리 타는데 옆에 정말 나보다 덩치가 2배만한 사람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그냥 뭐 참아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참, 손수 변호사님. 참아야죠. 예, 옆에 뭐 체구가 크거나, 뭐 아기가 울거나, 이런 거면 사실 뭐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알고 탄 거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수준이 좀 있지 않을까. 참으면서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한두 시간 여행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9시간, 10시간 이런 비행이면 정말 힘든 게 또 그 덩치 큰 사람이 신문을 하나 가지고 와요. 신문을 쫙쫙 펴면서 합니다. 이거 뭐 항의도 못하고. 개념이 없는 분이네요. 이런 경우들을 저는 사실은 경험을 해봤는데 왜 같은 돈을 내고 이렇게 복불복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를 갖고 소송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한 이탈리아 남성이 직업이 마침 변호사였어요. 두 분처럼. 9시간 장거리 비행을 하는데 옆자리에 뚱뚱한 남성이 앉아서 자신의 자리를 막 침범해 오더라. 그래서 9시간이 지옥 같았다 하면서 그 남성한테 소송 건 게 아니고요.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7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 옆자리에 비만한 승객으로 인한 불편, 과연 항공사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비만 승객으로 인한 자리 불편, 항공사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겁니다. 자, 두 분의 입장부터 좀 확인하고 가죠. 노 변호사님. 네네. 어느 쪽이세요? 저는 항공사에 일단은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책임 없다. 네네. 손 변호사님. 네, 항공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이탈리아 남성이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 보셨어요, 두 분? 네, 보셨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 사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옆 사람 팔뚝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도 그 팔뚝만 봐도 100kg이 훨씬 넘는 사람이겠구나 우리 짐작이 가능한 사진. 이 이탈리아 남성은 좀 이렇게 왜소한 한 50kg대 정도로 보이는, 그렇죠, 노 변호사님? 네, 그래 보이더라고요. 네, 어깨를 움츠리고 끼어 있는 사진. 손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 남성이 먼저 승무원한테 말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자리를 좀 바꿔달라. 참다 안 되겠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 불편하고 옆에 그 체구가 크기 때문에 좀 조치를 취해달라. 빈자리 있으면 바꿔달라라고 했지만 예. 때마침 또 그 비행기가 좌석이 빈자리가 없었어요. 만석이었어요. 네, 다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 예. 만약에 뭐 그 상위 그 상급 좌석이 빈자리에 있었다면은 이런 경우에 종종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9시간을 참으면서 두바이에서 남아공까지 그냥 왔다 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항공사에게 정말 보상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이 있다 생각하시면 손변, 책임 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책임이 없다 생각하시면 책임 없다 혹은 노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죠. 샵 1212 또는 카카오톡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요즘 세계적으로 이런 소송이 적지 않다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고 이것이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서 사실 조금 문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뚱뚱한 게 죄냐? 첫 번째.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뚱뚱한 손님과 뚱뚱하지 않은 손님을 차별할 권리가 항공사에 있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뚱뚱. 저는 제가 뚱뚱하기 때문에 무슨 자신 있게 말합니다. 뚱뚱한 게 죄냐? 그러니까 살이 찐 게 왜 승객의 이게
책임이냐 요거 하나 하고 항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는 게 과연 그런 법적인 책임이 항공사에게 의무가 있느냐 요거 말씀하신 건데 네. 손 변호사님 네. 이번 이탈리아 케이스 말고도 종전에 어떤 게 또 있었어요? 호주 사건도 하나 있는데요. 예. 이제 2011년입니다. 예. 그 당시에 그 호주 남성이 이제 시드니에서 예. 역시 똑같네요.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가 똑같은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항공사를 상대로 이제 소제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호주에서 이겼습니다. 이 남성이 승객이 승소해서 이겼어요? 네, 손해배상을 받았고요. 또 꼭 이제 그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항공사 상들은 문제를 제기해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제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항공사에 정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례는 사실은 좀 기타 여느 사례보다 더욱더 감성적인 접근보다 좀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논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승객과 승객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따지는 거는 항공사의 책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승객과 또 불편을 겪은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항공기 이용 계약이 있는데요. 예. 그 계약상의 의무를 항공사가 했냐 못했냐. 못했다면 그 정도는 어떻냐. 이거를 따지는 거지.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무슨 계약을 해요? 당연히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요. 무슨 좀 당연히 그 그 여객 운송, 항공 여객 운송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계약서에 뭐 서명하는 그런 형식은 직접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예. 네, 뒤에 보면 약관도 다 있고 또 그런 그 티켓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은 그 예. 내용도 이제 일부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게 뚱뚱한 게 죄냐? 뚱뚱한 건 죄가 아니죠. 하지만 뚱뚱한 사람 옆에 그대로 앉게 해서 여행을 불편하게 했다. 여행 기간 동안 뭔가 돈값을 못했다라고 예. 한다면 그거는 항공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약관에 보면은 그러면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직접 규정은 안 되겠습니다만 규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 당연한 거니까. 왜냐? 버스나 기차나 항공기나 예. 배나 일단 돈을 내고 또 돈을 받고 이제 그 여객 운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객은 이제 그 편안하게 불편이 없이 그 운송수단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의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대가를. 이게 무료 운송이 아니잖아요. 그 대가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된 거다. 당연하죠. 불편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 그러면 버스 탈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 내고 서서 가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밀려서 찡겨서 가고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일단 그거 다 두 번째 문제고요. 예. 지금 이제 과체등 승객이 보통 그 항공사에 탑승을 해서 불편했다라고 해서 아까 뭐 호주 법원에서는 이것을 그 책임을 항공사 책임 인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공사에서 과체등 승객에 대해서 예. 너 너무 뚱뚱하니까 승객 그 2명분을 돈을 내라. 그래야지 두 좌석을 하나로 해서 너를 편하게 앉혀주고 옆에 사람도 편하게 해주겠다. 예. 그리고 네가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혹은 한 좌석만 필요한지 두 좌석만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너를 좀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 항공사에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측정을 하고 그 좌석 요금을 두 배를 받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항공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하고요. 에어프랑스에서 예, 몇몇 항공이 그런 항공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승객이 나 너무 모욕감을 느끼고 날 차별 대우하는 거다. 예,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나한테 2배 값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소송을 냈어요. 그 승객은 또 이제 내가 뚱뚱한 게 죄냐 하면서 소송을 항공사에다가. 네, 난 이제 모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예. 이제 모욕감을 좀 느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법원도 그렇고 또 뭐 네덜란드 법원도 그렇고 미국 법원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항공사의 어떤 책임을 항공사가 그 승객에게 대해서 2명분의 뭐 그 좌석값을 내라고 말하는 건 부당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죠. 있군요. 내가 뚱뚱한 거 당연히 죄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럼 항공사는 그 사람이 뚱뚱함으로 인해서 예. 두 좌석을 침범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공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편하게 모셔야 되는 거 맞지만 그렇다고 항공사가 그러면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버스 운전사가 우리가 버스 탄데 내가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간다고 해서 버스 운전사한테 너는 나를 편하게 앉아서 가게 할 의무가 있는데 나를 안 했기 때문에 버스비 돌려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손 변호사님. 네. 버스에서 편하게 앉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서서 갈 수 있어요. 서서 갈 수 있게끔 버스가 설계되어 있는 거고
또한 요금 책정도 좌석에 앉아가는 사람과 서서 가는 사람이 동일하게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항공기 이 우리 사례와 그 시내버스에서 왜 서서 가고 앉아가고 요금 똑같냐라고 하는 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버스는 애초에 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손잡이 있는 그렇습니다. 석도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돈도 저렴한 거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항공기는 KTX는 어떤가요? KTX. KTX도 입석이 있죠. 하지만 입석 말고 지금 좌석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KTX 좌석이 있죠. 근데 지금 KTX와 항공기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죠. 다만 시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 항공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또 더욱 더 이제 그 밀폐된 공간, 좁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제 그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항공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항공사가 왜 책임을 지느냐? 물론 당연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제 여객을 운송해야 되는 의무, 돈 받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해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반박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항공사가 뭐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체격이 좀 많이 커지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죠. 예전보다 그러다 많이 보니까 커졌어요. 그 야구장도 좌석을 좀 교체 많이 했어요. 큰 좌석으로.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뭐 극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큰 좌석으로 교체를 많이 했고요. 또 차도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 공간도 이제 그 점점 더 이제 크게 그리고 있고 법도 바꾸자. 그러니까 체격에 따라서 지금 다들 바뀌고 있다, 발빠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좌석도 좌석 크기도 예전 오래된 항공기보다 요즘 항공기는 좀 더 커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는 있죠. 이제 비행기의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좌석 하나의 공간을 넓히다 보면 앉을 수 있는 승객 수가 정원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제 운의 영역이니까 참으세요. 우리 책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비행기가 커지는 것하고 다르게 오히려 예전보다 그 좌석, 그 앞좌석하고 뒷좌석 간의 간격을 말하는 게 시트패치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간격은 오히려 좀 줄었어요. 근데 원래 그 권장하는 간격은 28인치예요. 그러니까 최소 28인치, 그러니까 안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8인치 정도를 띄워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권고 사항입니다. 이 항공기 관련해서 좌석의 크기나 사이즈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34인치, 또 뭐 그 유나이티드 항공인가 그 노스웨스턴 항공에서는 31인치, 네, 미국 항공사는 30.5인치 이래가지고 그 28인치를 이미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규정이나 이런 안전을 위한 그 감안된 규정은 넘고 있고요. 또 1970년대 비행기 좌석의 앞뒤 그 간격하고 비해서 현재 간격이 10cm 정도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간격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항공사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인 거 고려해야 영업적인 된다.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앞뒤 좌석이나 뭐 크기를 늘리는 것하고 비행기의 앞뒤 좌석이나 크기를 늘리는 것이 같게 평가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그러면요, 노 변호사님, 제가 중간에 죄송해요. 다 늘리지 못하더라도 체격 큰, 좀 덩치 큰 사람들을 위해서 몇 좌석만이라도 바꾸면 안 돼요? 그런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석이 있는 거고 1등석이 있는 거고 그러죠. 그런 비즈니스석. 그래서 그 항공사에서는 돈에 따라서 사실은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왜 탑니까? 그런 비즈니스석 타라라고 좀 권유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면 된단 말씀이시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권유를 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내가 이코노미 탄다는데. 근데 그걸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영업 방침이나 아니면 규정의 문제 혹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 잠깐만요. 청취자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요. 몇 개만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청취자 김혜림님은 저도 12시간 비행하는데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복도에 서 있다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복도에 서 있다가 바닥에 앉아서 12시간을 오셨대요.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고 반면에 5337님은 항공사가 비만 승객 차별을 해야 합니까? 그럼 가방처럼 무게 재고 엉덩이 가로 세로 사이즈 재야 된단 말입니까? 항공사 책임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3933님은 비만은 무분별한 식습관 등 개인 책임이 큽니다. 그걸 왜 항공사에다가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노변선 들어주신 분. 반면에 2074님, 항공사 책임 있습니다. 항공사는 모든 승객의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짜 아니잖아요. 돈 내고 타는 거잖아요. 하면서 손변손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문자를 막바지에
부지런히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손 변호사님 아까 손 네. 드셨죠? 사실 이게 그 좌석이 너무 좁다 보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 좁은 좌석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이제 항공 여행했을 경우에 예. 혈전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한 명은 이제 그 체구가 크고 예. 한 명은 작다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체구가 큰 사람은 가해자고 예. 작은 사람은 피해자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체구가 큰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예. 그래서 정당한 그런 그 요금 체계에 따라서 그 요금을 내고 지금 그 항공기를 이용한다면은 체구가 작은 사람도 옆에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체구가 큰 사람도 같은 돈을 내면은 똑같이 역시 편안하게 그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영업을 하는 항공사는 쏙 빠져버리고 예. 승객 둘이서 서로 또 알아서 갈등이 싸워야 생기잖아요. 되는 상황. 네, 이거는 근데 합당치 않은 그거는 것 같아요. 조금 잘못된 관점인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택의 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항공사별로 그 좌석의 간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항공사별로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예. 어떤 데는 조금 더 편한 데가 있고요. 어떤 거는 조금 좁은 데가 달라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회사가 얼마나 이제 그 흑자 영업을 하냐 적자 영업하냐 뭐 이런 거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좀 편한 좌석을 갖춘 비행기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물론 가격을 제일 적게 내고 편하게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그 자유경제주의 체제 하에서는 예. 본인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코노미 클래스 타서 옆에 다른 뚱뚱한 사람이 앉아서 불편할 수 있다. 그건 예. 어느 정도 감수되고 전제된 사실이라는 전제된 거죠. 거다. 네. 이거 이해해야 된다.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 말씀이세요. 물론 이해를 해야죠. 하지만 그 정도가 이제 그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이해 수준을 넘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그 앞좌석과의 그 길이는 그 간격은 예. 이제 다리 길이 등등인데 그게 아니라 옆 사람과의 그런 그 이제 간격 있잖아요. 이번에 문제는 옆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좌석의 폭인데 한 좌석의 폭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일단 타세요. 그리고 일단 뭐 누가 옆에 앉았는지 관계없이 책임 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만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짧게. 네, 아주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1월 달에 그 정부에서 그 비행기 탑승과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책을 냈습니다. 예.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공권 취소 환불, 항공기 지연 결항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뭐 수화물이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말한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안에는 좌석 때문에 불편해서 뭐 옆 사람이 뚱뚱해서 불편해서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아직까지 좌석에 대해서 혹은 누가 뚱뚱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앉은 사람이 불편한 것 때문에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규정이 규정이 지금 없는 없다. 거예요. 그러니까 손변은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아니요, 입장인 규정이 거고. 없어도 일반 민법 규정으로 해서 할수 이거는 있다 채무 보세요? 불이행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니요, 웃을 일 아니고요. 예. 과연 채무 불이행이 될 수 그래서 승소한 판결 선고됐잖아요, 한번 외국에서도. 볼게요. 예, 이걸 네. 부정하신 건가요? 사실관계.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소소한 주제인 것 같았는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그렇고 두 변호사의 지금 변론 대결도 그렇고 상당히 뜨겁고 이게 우리 체구가 바뀌면서 생각을 꼭 해봐야 하는 이런 주제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요. 박명세님, 이분 또 거칠게 표현하셨는데 아예 그냥 징징대지 말고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체격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주제인 겁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군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비만 승객으로 옆자리에 앉은 비만 승객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한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내 불편함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져라. 항공사의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결과가 오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80대 20, 80%대 20%로 항공사의 책임이 있다. 손변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너무 비싸요. 네. 아니 상급 좌석 타는 게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요. 아까 너무 청취자님. 비싸요. 너무 비싸요. 징징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그걸 넘어가 너무 비싸요 이게. 맞아요. 웬만해야 타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건 하나는 노 변호사님도 사실은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 쪽이세요. 있다 쪽인데 오늘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쪽 편을 들고 열심히 큰일 나셨습니다, 싸워주셨어요. 오늘. 네. 큰일 나셨어요. 항공사 분들. 네, 그건 아닌데 우리나라 법원에 아마 이걸 소송했으면 당연히 그 고객이 졌을 겁니다. 항공사에 이제 책임을 물을 만한 법적 근거가 일단 없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옆에 사람이 뚱뚱하냐 안 뚱뚱하냐, 어느 정도가 돼야 뚱뚱하냐, 어느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이 때문에 저 사람이 피해봤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기준이 애매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정한 거예요. 항공사 분들 듣고 계시다면 혹은 입법부에서 듣고 계시다면 이 문제도 한 번쯤 고려해달라 이런 권유를 드리면서 두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비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돈만 모으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